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타워 힐링 이온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거제도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다. 항상 갈 때마다 느낍니다. 거제도라는 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데, 자, 거제도에 대한 그 거제라는 그 어떤 의미를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거제 사시는 분에게. 자, 거제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거제는 크게 구한다. 자, 많은 사람들을 옛날 그 흥남부두 사건이었습니까? 자,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북에서 탈출을 하시면서 거제도에 이렇게 도착하셨다. 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거제도에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거제도 쪽으로 이렇게 거제 다리를 넘어올 때, 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제 다리를 넘어올 때 거제 대교란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넘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힘들고 인생에 뭔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자, 그래서 거제도로 다 들어오는데, 자, 다시 거제 다리를 지나서 나갈 때에는 웃으면서 나간다. 거제도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울면서 들어와서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간다. 자, 그런 말씀을 옛날에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구한다. 참, 정말 아름다운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힘들 때 거제도로 울면서 들어갔죠. 자, 그 다리를 지나면서 울면서 들어갔는데, 항상 그 거제 다리를 지날 때마다 그 창문을 활짝 열고 바다에 소리를 칩니다. 아 하면서. 자, 그러면서 그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자, 울면서 거제 대교를 다리를 지나가지만 나중에는 웃으면서 다시 거제 다리를 다시 이렇게 나간다. 이 말씀이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거제도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 한번, 지금 굴구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달 되면 이제 굴구이도 끝나지 싶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내서 한번 거제도 한번 드라이브에서 하면서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다 항상 느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주 하나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여자분이고, 자, 이분은 공무원입니다. 여자 공무원. 자, 이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자, 우리의 인생을 또 한 파트, 자, 공부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인생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스토리가 다 다르죠. 자, 반드시 달라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인생, 이 여자분의 인생을 또 보면서 한번 우리 인생을 또 한번 공부를 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 자, 이 사주도 그렇게 많은 어떤 내용이 있는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네 가지의 핵심 포인트만 잡아가면서, 자,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기축 일주입니다. 기축. 자, 그렇죠. 경술, 기묘, 기축, 기사. 잠깐만, 제가 이 하나를 안 적었네. 여기 앞에다 적어 놓을게요. 기사, 자, 적고, 이렇게. 신금, 신수. 음묘지. 짧게 하나를 적어놔야지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 자, 경술년 김여월 기축일. 자, 기사시에 태어난 여자분. 자, 공무원입니다. 자, 이분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사주의 특징적인 부분, 자, 네 가지를 꺼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화급 식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고, 자, 화급 식상. 급제라는 에너지가 자, 식상으로 변하는 자, 이 과정. 자, 이것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고, 자, 식상으로 변해서 자, 일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간과 동일 오행에 대한 해석들. 자, 여기 보면 기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일간과 동일한 오행에 관한 해석. 자, 일간과 동일한 오행이 많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인생에 벌어질까라는 자, 그 공부를 한번 해보겠고. 자, 세 번째입니다. 생자미신입니다. 생자미신. 자, 자식을 낳고 나니까 미모와 몸매가 예쁘게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자들이 대부분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많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자,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인물도 예뻐지고 몸매도 더욱더 예쁘게 변하더라. 자, 이런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자미신, 자, 이 생자미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 인묘에 관한 자, 공부. 자, 이렇게 오늘은 네 가지를 주제로 해서 이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공부를 여러분들 재밌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들 자, 노트에 요약해서 쫙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뒤로 계속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또 이거는 조금 적어두고 메모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은 또 따로 공책을 하나 마련하셔서 계속 나만의 스타일의 자, 노트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은 나중에 나만의 백과사전처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 그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축일주 여자입니다. 기축일주 여자분. 자, 공무원이고. 자, 이 사주의 특징적인 자, 특징을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양이 형성된 시기 묘월의 기토일주로서 자, 묘월의 기토입니다. 그렇죠? 묘월이라는 자체가 자, 사양이라는 자, 순목으로 월지에 있는 묘목은 순목으로 볼 수가 없다. 왜? 자, 월로 봤을 때 사양의 양기가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사양의 기토일주로서 비견급제가 중중하고 비견급제가 상당하죠. 기토. 자, 지지해 보니까 축토, 술토 엄청납니다. 비견급제가 중중하고 일간과 같은 동일 오행이 두 개나 있어. 자, 기토일주가 자, 월간의 시간에 자, 또 두 개나 딱 떠 있습니다. 자, 동일 오행이 두 개나 있어 다소 복잡한 사주인 듯 하나 알고 보면 깨끗한 사주다. 자, 그 이유는 화급 식상이 되어 탁한 기운이 청으로 변하였다는 점에 기준을 두고 있다. 화급 식상으로 탁한 기운이 자, 청, 맑은 에너지, 맑은 기운의 사주로 자, 맑은 에너지의 사주로 변했다. 자, 요겁니다. 요걸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이 사주의 자, 핵심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화급 식상, 일간 동일, 오행에 대한 해석, 생자미신, 자, 인묘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네 개를 요점을 두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마이크를 하나 시켰는데 지금 오늘 도착한다고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네요. 오늘 이렇게 하고 또 이 새로운 마이크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인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자, 마이크를 더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급 식상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간이 기토로서 사양이 형성되었는데, 자, 시주마저 기사로 일간을 돕고, 기축 일주에다, 자, 연지 술토를 얻어 아주 비급이 중중하게 보인다. 자, 굉장하죠. 비견급제. 자, 이런 경우 시지사화와 일지축토가 합의되어 자, 일지축토와 시지사화 자, 사축 자, 사유축 금극으로 합의됐습니다. 자, 유금이라는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은 자, 사화와 축토만 이미 형성된 이 상황에서는 자, 공협으로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속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축토가 이 비견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뻔 했는데, 자, 사유축, 자, 금국을 이루면서 합의됨으로써, 자,
에너지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금으로 변했다. 자, 화라는, 자, 이 사유축 금이 됨으로써 식상으로, 화되었다. 식상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두고 비견이 변하여 식상이 되었다는 표현을 화급식상이라고 한다. 자, 사주는 여러 가지 변화하는, 자, 그런 어떤 변화의 물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비견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서, 자, 이 사주가 굉장히 탁한 이제 이런 사주로 보이기로 했는데, 자, 지지해 보니까, 자, 사유축이라는 금국, 식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사주가, 청하게 변하는 지금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 묘월의 기토는 사실상 관살 혼잡이나, 자, 제다 신약을 제일 두려워한다. 자, 묘월의 기토. 자, 그렇죠. 관살 혼잡이면, 자, 기토가 여자라고 치면은, 목이라는 에너지, 남편, 자, 관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자, 기토라는 작은 언덕 논밭이죠. 무토와는 다르게 조그만 이제 언덕 논밭에 들어가는데, 자, 기토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이라는, 자, 이 관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의 주변에 새를 치고 있을 때에는, 자,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또 안 좋은 역할을 하더라. 관살 혼잡이 되었을 때 굉장히 두렵다. 자, 그리고 수라는 에너지, 제다 신약입니다. 제라는 에너지죠. 토국수로 수라는 에너지입니다. 제다 신약으로 수기의, 자, 재성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할 때에도, 자, 이 기축 일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축 일주 묘월에 태어난 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제자 신약 또한 굉장히 두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다행히 이 사주는 제다도 아니고 관살 혼잡도 아니면서 탁한 글자가 청하게 되었으니 마음씨 곱고 사람이 반듯하여, 자, 아름다운 사주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자, 비급이 중중하여 일간의 설계가 안 되면 몸매가 좋지 못한데, 자, 비급이 중중하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먹었다. 뭔가 음식을 많이 먹었다. 자, 그렇죠. 많이 먹었으면, 자, 위장을 통해서 소화를 잘 시켜서 다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몸이 아주 아름답게, 자, 순환이 되어 가는데, 자, 비급의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많은 것을 먹었지만, 예를 들어서 설기처가 없을 때, 예를 들면, 자, 많이 먹고 설기처 빼낼 데가 없다면은 굉장히 이 사주는 몸이 비만일 가능성이 많다.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식상이라는 에너지가 또 사유축 근국을 이루면서 비급이라는 에너지가 사유축 근국의, 자, 식상의 에너지로 또 바뀌었습니다. 자, 비급이 종종하여 일간의 설기가 안 되면, 자, 몸매가 좋지 못한데, 다행히 이 사주는 사유축 근국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 있다. 자, 근국 식상입니다. 자, 자식 낳고 얼굴이 예뻐지고, 자식 낳고, 자, 인물이 나고 몸매가 더 예뻐지는, 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자식을 낳기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냥 아무런 볼륨이 없이 이렇게 빼빼 마른, 자, 그런 몸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굉장히 볼륨도 있으면서 아주 예쁜 몸매로 바뀌는 그런 분들도 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아기를 낳고 완전히 몸매가 엉망진창이 되는, 자, 그런 분들 있죠. 막 붓기가 안 빠진다든지 갑자기 막 뚱뚱해진 상태로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분들, 자, 그런 분들도, 자, 이 사주의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자, 어떤 그런 외모적인 모습에도 굉장히 연관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하면. 자, 미스 때 둥글둥글했던 체형이 통통하고 둥글둥글한, 자, 후덕한, 자, 인기 없는 얼굴이죠. 자, 미스 때 후덕한, 자, 복부인 같은 얼굴. 자, 인기 없습니다. 자, 그런 얼굴이, 자, 예쁘게 자식을 낳고 나니까, 자식을 낳고 출산을 하고 나니까 예쁘고 날씬하고 아주 이렇게 샤프한, 자, 아주 미인형으로 변해버리더라. 몸매도 예뻐지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보통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며 몸이 붓고 출산을 하여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사주에 따라서는 출산 후 오히려 더 예쁜 몸매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주다. 자, 이게 바로 생자 미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생자, 자식을 낳고 나니까
미, 아름다운 얼굴과 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이유는 같은 오행인 토들이 합을 하여 금이 되어 일간을 설하는 오행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자, 식상 금이 자 기토라는 에너지를 비겁을 많이 먹은 기토라는 에너지를 자 설기체를 확실하게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금이라는 자식이니 금은 자식이니 반드시 자녀를 출산 후에는 살이 빠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화급 식상에 관한 얘기를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화급 식상. 자, 비견급제의 에너지가 자, 너무 충족할 때는 굉장히 사주가 탁하게 변하는데, 자, 다행히 지지에 사유축 근국을 이룸으로써, 자, 비견의 에너지 축토가, 금이라는 식상으로 변함으로써 사주가 굉장히 맑은 사주, 아름다운 사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 일간과 동일한 오행. 자, 일간과 동일한 오행을 가졌을 때, 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이트보드 보시면은, 자, 기토. 자, 기토가 3개나 있습니다. 일간과 동일한 글자 오행. 자, 음일간인 여성이 일간과 동일한 글자는 나와 같은 글자로서, 자, 정관 남편 입장에서는, 자, 정관 남편, 자, 간목, 목입니다. 그렇죠? 목이죠? 정관이, 간목이 아니고 을목이네. 그죠? 자, 어쨌든가 목입니다. 자, 정관 입장에서는 투합, 정합이 된다. 자, 남편이, 예를 들어 묘목입니다. 자, 남편 입장에서는 여자. 자, 여기도 여자지만은, 자, 천간에 보면 이미 천간에 여자입니다. 자, 이런 경우 되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해석한다. 여자가 엄청나죠. 비급의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 남편이 바람을 상당히 핀다. 자, 남편하고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남편이 여러 여자가 있다라는 거는, 자, 누구하고 연애를 할 수 있나? 누구하고 사랑을 빠질 수 있나? 나와, 비슷한, 자, 형제, 자매, 동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또는 뭐 회사의 동료들.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남편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사주의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간과 동일한 오행은 형제, 친구, 동료로서 남편이 친구를 좋아하거나 또 다른 여성과 정을 통할 수 있다, 바람을 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남자분들에게 왜 바람을 많이 피는가 물어보니까 자, 남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집에 들어가면 깝깝하고 아내하고 얘기가 잘 안 된다.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자, 숨통을 쪼아 붙이는 자, 그런 여자 아내를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 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면서, 물론 뭐 그 자체가 정당하게, 박수칠 일은 아니지만은, 자, 개인적이고 우리가 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자, 바람이라는 게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연애사를 바람이라는 것으로 특히나 표현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자, 꽉 막힌 나의 마음에 이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 자, 그래서 어떤 숨통의 하나의 역할, 자, 그것이 바로 어떤 여자를 만난다, 그런 어떤 남자를 만난다, 자, 이런 게 아닐까.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은 일간이 여러 있을 때는 남편이 정관, 자, 남편 나무가 땅이 많다라는 얘기는, 자, 내가 뿌리 내릴 땅이 많다. 이 여자, 저 여자, 자, 앞집 여자, 뒷집 여자, 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땅이 많다는 거는 여러 여자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쟁합, 투합, 자, 쟁합과 투합에 대한, 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싸울 수 있고,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싸울 수 있고, 그렇죠?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싸울 수 있고,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싸울 수 있다. 자, 쟁합이라는 것은, 자,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다투는, 자, 모습을 말한다. 자, 이것이 쟁합입니다. 자, 그러면 투합은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다투는 형국을 말한다. 자, 투합과 쟁합은 항상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자, 그런 현상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일간과 동일한 오행이 있을 때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생자미신. 자, 생자미신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자미신. 자식을 낳고 나니 아름다운 몸과 아름다운 얼굴로, 자, 다시 거듭나더라. 자, 굉장히 깊은, 자, 소식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식도 얻고, 인물도 더 예뻐지고, 몸매도 더 예뻐지고, 그렇죠? 자, 자녀를 출산하면 아름다운 몸이 된다는 뜻이다.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식상이 용신이거나, 식상이 용신이거나, 자, 설기처가 되죠, 식상이. 자, 약간 신강한 사주에 식상의 설기처가 뚜렷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일단은, 뭔가 내가 먹은 것을, 자, 배출할 때가 있다는 거는 항상 먹고 배출하고 먹고 배출하고 항상,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살이 찌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많이 먹고 배출이 많이 안 되죠. 그렇죠. 먹는 거는 많이 먹고 나가는 거는 작게 나가니까, 자, 나가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자, 내 보내는 것도 있지만은 에너지상으로 활동력 면에서도, 자, 이렇게 배출하는 양이 훨씬 작더라. 자, 그래서 먹은 양만큼 배출을 하지 못하니까, 자, 그것이 온전히 이렇게 살로 남는다. 자, 그거나 똑같습니다. 사주의 비견급적의 에너지는 많은데 활기찬 식상에 어떤 활기차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자,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자, 외모상으로도 둥글둥글하고 뭔가 몸매가 두리둥실한, 자, 이런 모습으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먹은 것은 작은데, 자, 빼내는 곳이 너무 많다 할 때는 또 빼빼 마른, 자, 그런 어떤 쇠약한 모습으로 변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위의 사주는 기토일간으로 묘월에 출생한 사주다. 자, 목의 고향에 토가 타양살이를 하는 격이다. 자, 기토는 화다가 되면은 건조해서 사막과 같고, 남편인 나무가 공조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남편하고 인연이 짧다. 기토라는 에너지가 화가 많을 때는, 자, 사하라 사막입니다. 자, 모래라 할까요? 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모래 같은 이런 땅에 남편이란 나무가, 자,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뿌리를 꼽을 수가 없는 거죠. 금방 부러져 버리거나 날아가 버린다. 자,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남편과 인연이 약하다. 이별이 되는 사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수다 하여도 기토일간에 또 물이 많을 경우에도, 자, 흙탕물로 변해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남편이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자, 쟁목이나 부목이 되어서 떠내리거나 남자, 자, 사별하거나 남편이 어떤 사고로 또 먼저 보낼 수 있다든지, 자, 남편의 복이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토는 이 주변의 세력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 자, 에너지죠. 자, 그리고 금이 많다 할 경우에, 자, 밭에 자갈이 많아 물이 새는 형국으로 재물과 남편이 남은 인연이 없다. 자, 토라는 특히 토라는 일간을 보면은 사주에 예를 들어서 사주 속에 토라는 에너지가 많은데, 자, 그 속에 또 금이라는 에너지가 많을 때는 토 속에 돌이 많다, 흙 속에 돌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부어 보면은, 자, 돌이 많을 때는, 자, 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다 새버리죠. 자, 기토 입장에서, 토 입장에서 수라는 에너지는, 자, 재라는 재성의 에너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재라는 에너지, 돈이 다 빠져나간다, 모을 수 없다, 버는 거는 있어도 남는 건 없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또 남자 간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돌이 많은 땅에서는, 자, 이 나무조차도 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자,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됩니다. 돌도 되고 철분도 되겠죠. 금이라는 게. 그래서 나무가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의 땅이 된다, 금다 할 때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목다 하면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토일간에. 기토는 작은 논밭 언덕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 목기가 굉장히 많을 때는, 자,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죠. 햇빛이 들어올려도 나무가 워낙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언덕, 논밭은, 자, 그늘 응달로 이렇게 짜여져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토일간 목이 많을 때에도, 실롱하게 된다, 농사를 실패하게 된다. 자, 굉장히, 어떤 오행의 분포도에, 오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토일간은
굉장히 예민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에 관성이 많을 때, 자, 구제하는 방법은 뭘까? 관성 목입니다. 그렇죠? 목이 많을 때, 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햇볕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일조량이 떨어지고, 자, 농사를 지어도 응달, 그늘이기 때문에, 자, 제대로 씨앗이 발아야 해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 자, 경금이란 에너지가 딱 생각이 나죠? 자, 경금이다. 경금은 여성의 자녀로서, 자, 토생금, 그렇죠. 식상입니다. 경금은, 식신이네, 식신 상관. 자, 경금은 식신이네요. 그죠? 아니지, 식상이네. 양금이니까. 자, 식상입니다. 기토, 음토, 신금이 식신이지. 맞네, 식상인. 경금은 여성의 자녀로서 남편이 자녀가 없을 때에는 올바른 생활을 하지 않다가, 경금은 여성의 자녀로서 남편이 자녀가 없을 때는, 자, 올바른 가정생활을 하지 않다가 부인이 임시를 하자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부인한테 잘해주며 가정 역할 또한 잘하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자, 하나의 자연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대로 이제, 스토리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나무라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기토여서 일간이, 나무라는 관이 굉장히, 이렇게 많을 때, 자, 응달에, 임해 있는, 자, 언덕입니다. 논밭입니다. 남편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 자, 금이라는 에너지, 특히 경금이라는 에너지 자식을 내가 놓게 되면은, 자, 경금이 이 나무를 삭감하게 됩니다. 잘라주죠. 자르면, 자, 햇빛이 들어옵니다. 자, 이 땅은 다시 살아나고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잘 맺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도 자식을 낳자마자 좋은 남편, 자, 정신을 차린 남편, 제대로 남자 일을 하는 남편, 자,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 요렇게 이제 인생의, 스토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나무가 많으면 기토는 더욱 음주의 토가 되어 남편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만 경금이 있어 나뭇가지를 잘 쳐주면 햇볕이 들어와 밭에 일조량이 좋아져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나무 또한 머리를 깎는 상으로 보기 좋게 다듬어진 나무가 되어 곧 마음을 돌려 올바르게 산다는 뜻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관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토일간에서는 자, 제대로 된 어떤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 경금이라는 자식을 내가 낳고 보니까 경금이 나무를 삭감해주고 나무가 제대로 이제 그 기운을 빼고 난 다음에 햇빛이 또 적절하게 들어오고 자, 드디어 이 논밭이 아주 유익한 논밭으로 변하더라.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 인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묘.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기축입니다. 일주의 기축에 보면은 자, 개신기, 시장간의 축토의 개신기입니다. 자, 기토라는 자, 내 형제 자매가 축토에 자, 묘고에 자, 인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런 상황에서는 내 형제 자매가 일찍 사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다는 거. 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12운성의 묘궁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사주처럼 기토의 묘궁은 축토가 된다. 기토는 일간과 같은 오행의 형제로서 형제 글자가 인묘되면 형제가 일찍 죽고 인연이 없어진다는 해석을 한다. 자, 그러나 위의 사주는 인묘 글자가 두 개나 양옆으로 있어 축토의 인묘가 되어 형제를 이룰 수 있는 사주지만 다행히 사유축 근국이 되면 인묘가 되지 않는다. 사유축 근국으로 자, 축토가 여기서 근국으로 하가 되었습니다. 금으로 자, 사유축 근국으로 합금이 되었죠. 합금이. 자, 그래서 사유축 근국에 합금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인묘를 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만일 사유축 근국에 자, 합이 풀리는 날이면 합이 풀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자, 이때는 다시 인묘의 작용이 자, 일어난다. 이때 형제를 일찍 보낼 수도 있는 사주로 판단하면 된다. 자, 그렇죠. 사유축 근국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자, 이
기토에, 자, 이 형제들입니다. 형제가 지금 축토라는, 자, 이 묘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가 일찍, 먼저 떠난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자, 사유축, 자, 합이라는 금국으로 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 인묘라는, 자, 이 에너지가, 자, 발동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합이 풀리는, 자, 어느 시기가 오면은, 자, 이 인묘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또 인묘 속에 관성이 있다면 부속인묘라고 부르고 재성이 있다면 재성인묘라고 부른다. 자, 부속인묘란 무엇인가? 자, 지압이 붙자로 남편이 묘고에 인묘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인묘. 자, 나의 사주에 부속인묘가 된다면 남편이 묘지에 들어있다. 자, 남편을 일찍 보낼 수 있다. 자,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떤 합을 이루는 경우에는 자, 이거를 인묘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또 합을 이루어서 인묘가 되지 않았지만 합이 풀리는 어느 날 다시 인묘라는 에너지가 발동을 하더라. 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 자, 재성인묘는 또 무엇입니까? 자, 처가 묘궁에 있다는 뜻으로 묘궁은 무덤을 의미한다. 묘궁에 있는 육치는 사주에 따라 인연이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항상 사주에 변하는 과정을 잘 살펴서 유심히 관찰해서 사주를 풀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위 사주는 합이 되어 좋은 사주다. 영원한 합도 영원한 충도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합이 풀리는 시기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충이 있어 좋은 사주들은 충이 화하여 타 오행으로 변하여 기신작용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자,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자, 이런 말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말을 한다. 자,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화급식상. 자, 그 다음에 일간 도희 오행에 관한 얘기, 생자 미신에 관한 얘기, 자, 인묘에 관한 얘기.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2019년 자, 우리 동양, 자, 한국의 설날은, 자, 새해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해년,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꿈에 점점 더 가까워지시는, 자, 그런 어떤 기해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또한 꿈으로 더욱더 1cm 가깝게 가는, 자, 그런 어떤 한 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뭔가 많이 쉬고 싶다,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꿈을 이루시는 많은 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뵈면은 정말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밖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열심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저분은 저렇게 하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저분은 저렇게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런 것을 요즘 많이 봅니다. 저도 수업을 하면서 저희 회원분들과 자, 한 번씩 우리가 원하는 소망에 관한 자, 그런 이제 목소리를 한번 내보는 수련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지금 필요하다 할 때는 자, 10억을 달라고 하늘께 기도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한편으로 생각하면 10억이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큰 돈의 에너지입니다. 자, 요즘 아무리 뭐 집값이 뭐 서울 가면 10억, 20억 장난삼아 자, 그렇게 한다 하지만 자, 10억이라는 에너지는 우리 보통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10억이라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 에너지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면은 자, 10억이라는 걸 가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10억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그 10억의 에너지만큼 나의 에너지도 노력하는 에너지도 대등한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10억의 에너지, 큰 에너지인데, 자, 지금 내가 행동하고 노력하고 내가 보내는 모든 하루의 시간을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한번 지켜보면 내가 과연 그 에너지를 끌어당길 만한 에너지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회원분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굉장히 돈 많은 부자들, 자, 정치인들,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특히나 돈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은 전부 도둑질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가졌다라는 그런 부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것이 아마 제가 지난날에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한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돈을 많이 가진 정직하고 아주 성실하고 양심적인 분이 많다는 것을 요즘 저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자,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 잘 시간에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남들 노는 시간에 항상 나는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항상 피곤함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항상 절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꿈을 향한 그 하나의 염원으로, 일념으로, 자, 그분들은 계속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분들은 정말 큰 돈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꿈의 사이즈가 자, 각각이 다 다르겠지만, 자,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꿈이고 아마도 가질 수 없는 자, 그런 어떤 높은 곳에 있는 별처럼 자,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계속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 인생이 자, 굉장히 우리 인생에 좋은 채찍질을 해주는 자, 아름다운 여정으로 이끄는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자, 그 꿈의 사이즈는 과연 얼마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측정해 보시고, 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는 얼마만한 에너지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또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꿈에 대한 사이즈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 꿈에 대한 나의 에너지의 사이즈를 질량을 더 올리시든지, 자,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빠르게 자,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꿈의 에너지는 굉장히 크고 내가 가진 에너지는 굉장히 약하다면은 늘 그 꿈은 내 손으로 쥘 수 없는 상상 속의 자, 어떤 그 비물질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꿈의 에너지의 만큼, 꿈의 에너지의 크기만큼 내가 그 나의 에너지 역량을 키워 나간다면 자, 조만간에 나는 그 꿈을 직접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에너지 법칙에도 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자, 저녁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도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하루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 작은 걸음 1cm만 나가는 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희망이 가득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꿈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온 타워 힐링이었습니다.